계신데요. 네. 김혜희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이 웨이브가이드 홀로그래픽 AR 3D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희 교수님 서울대에서 학석박 다 하셨고 네,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고려대학교 지금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로 네, 재직 중이십니다. 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화면, 전체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전자정보학부의 김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광학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저희가 이제 융합 기술을 추구하고 있고 또 광학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요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 드리븐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를 또 다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광학 플랫폼도 같이 이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드웨어적인 광학 플랫폼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엔지니어링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이게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하다 보면 좀 새로운 피직스에 대한 또 그, 어, 요구가 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세대의 어떤 홀로그래픽 AR 3D 디스플레이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프린서플 원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이브 가이드 AR 글래스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스몰 폼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착용형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발달하고 있고 또 뭐 컴퓨테이셔널 이미지하고 리얼 월드 이미지를 오버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구조에서 이제 폴디드 옵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리스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로스트업도 굉장히 완전히 거의 아이디어한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벌크하니까 우리가 인공적인 이런 접는 광학계를 통해서 이제 프리스페이스 모방을 해야 되고요. 공간도 축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은 것이죠. 웨이브 광파를 작은 사이즈로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 게 큰 줄기라고 한다면 두 가지 원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오메트릭 옵틱 웨이브 가이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파동광학 기반의 디프랙티브 옵틱 웨이브 가이드가 있겠습니다. 뭐 지오메트릭 옵틱 웨이브 가이드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45도의 작은 기울어진 미러들을 이 고글절 서브스트레이트 안에다가 인베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웨이브 가이드의 표면에는 이제 보드에 코팅이 돼 있고 또 폴라리제이션 센시티브한 기술들이 서피스 기술들이 응용되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45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빛을 두 개의 시그널을 이제 정확하게 결합을 하려면 빔 스플리팅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빔 컴바이닝을 하려면은 45도라는 익숙한 숫자가 저희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45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45도가 아니라 완전히 서피스에 이렇게 누워있는 0도의 빔 컴바이너 또는 빔 스플리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프랙션 그레이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챌린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 일단 최근에 2023년도에 이제 여러 엑서비션에서 발표되는 것들 보면 지오메트릭 옵틱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뭐 수많은 프로토타입들이 있지만은 레티나 AR의 오링 포커스 이 서브스트레이트 안에다가 작은 미러들을 배치하고 이미지를 관찰하는 그런 구조. 간단하게 그냥 이미지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못해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미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45도 인베딩된 미러들이 존재하고 약간 엔지니어링이 더 있지만 미러들이 멀리서 볼 때는 이제 미러가 어레이를 보이지만 눈을 가까이 붙이면은 이렇게 미러들의 구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미러를 통해서 바깥에 보이는 AR 이미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초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어커머데이션 이펙트가 전혀 없이 이제 모든 거리에 따라서 동일한 이미지 보여주는 오링 포커스 이펙트가 적용되고 있고 아래쪽에는 디스펠렉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인데 풀 컬러의 이미지를 한 장의 싱글 웨이브 가이드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웨이브 가이드 프로토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여러 업체별로 각자의 이제 특색을 가지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피스 그레이팅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고전적인 그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를 쓰고 있고 최근에 그 아카데미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메타 서피스 같은 이제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레이팅들은 아직까지는 그 프로토타입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그뭐 VAC 문제라든가 어코모데이션 이펙트 주고 실제 리얼한 트루 3D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웨이브 가이드 글래스에서도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최근에 이병호 교수님 랩에서 퍼블리시한 내용인데 최근에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예전에 홀로그래픽 이미지라고 하면 되게 스페클로스한 그 저화질의 이미지를 연상을 했다면 최근에는 딥러닝에서 발전되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들이 홀로그래피 그 포토 리얼리스틱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만드는 되게 최적화됐다는 것이 잘 증명되고 있어서 요새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관련된 실험들에서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벌크한 옵틱스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SLM 같은 경우는 페이즈 SLM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실제 CCD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관측자의 눈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프리 스페이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리의 필터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광학 컴포넌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폴딩하는 것이 웨이브가이드 옵틱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리 스페이스를 접어서 얇은 판 안에다가 우리가 넣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의 힘도 빌릴 뿐더러 새로운 옵틱스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벌크 옵틱을 벌크한 시스템을 얇게 컴팩트 굉장히 얇은 구조로 가져가기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SLM을 어드밴스 시켜야 됩니다. 기존의 SLM은 즉 디스플레이는 진폭을 변조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페이즈를 변조시켜서 페이지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투명한 렌즈 프로파일 같은 걸 만드는 홀로그래픽 정보를 띄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를 해야지만 완전한 광학 필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컴플렉스 모듈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상용화되거나 이제 개발된 바가 없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제 연구 결과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옵티컬 컴포넌트를 조합하는 레벨이 아니라 새로운 LC 모드 여기서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베이스로 한 결과인데요. 새로운 기존의 이제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은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사라졌고 라인도 없어졌지만 LC 기술을 우리가 신규 모드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차세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LC 모드와는 다른 새로운 신규 모드 여기서는 이제 듀얼 IPS 모드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레이어를 적층해서 각각의 IPS 모드가 동작해서 연결이 되면 광 연결이 되면은 진폭뿐만 아니라 위상 변조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복잡하게 이제 수식적으로 전개해서 이론을 풀면 컴플렉스 모듈레이션 시어리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어리를 디바이스 듀얼 레이어 디바이스로 구성을 하고 실제 실험을 전개했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제 벌크한 광학계가 아니라 이제 낮장의 이 싱글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홀로그래픽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디바이스의 한계상 디바이스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최적화되고 많은 자원이 투자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피저빌러티를 보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싱글 패널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제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옵티컬 시스템 되겠습니다. 아키텍처에서 이 폴딩 옵틱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디바이스는 당연히 웨이브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지오메트리인데 빛이
광선이 하나가 인풋 커플러로 들어가면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웨이브 가이드 고글절 웨이브 가이드로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져서 고효율로 입사를 해야 됩니다. 전반 사각도 안에서 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익스펜더 그레이팅 미러를 의미하는데 이 익스펜더 그레이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광이 빔 스플리팅을 계속 연속으로 하게 되고 아웃 커플러에서 다시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모든 파이프라인 과정들이 굉장히 고효율로 왜곡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클래시컬한 그 옵티컬 컴포넌트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아키텍처 레벨, 시스템 레벨에서 원하는 수준의 이광 제어를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전자전 시뮬레이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빛이 오고 여기 표면에 그 인커플러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슬랜티드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그레이팅인데 빛이 들어오면 이제 그 고효율로 플러스 1차 방향으로만 회전이 돼서 전반세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지컬리 보면은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굴절률이 낮은 경우에는 입사한 빛이 전체적으로 다 웨이브 가이드에 커플링돼서 가지 못하고 이제 초반부에 다 리키 모드로 빠지게 됩니다. 즉 전반사 조건 만족하지 못하니 바깥으로 다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웨이브 패턴과 인터페어런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 오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커플러에서도 빛을 바깥으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방향은 그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빛을 나가는 거지만 이 웨이브 가이드 그 그레이팅의 특성이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위쪽 방향으로 반사형으로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영차, 고차 회절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팅이 파이나이트한 사이즈 갖고 있으니까 엣지에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웨이브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우리가 그 웨이브 가이드 기반의 옵틱스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규 디바이스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클래시컬한 디바이스들 한계점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레이팅이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겠죠. 빛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팅의 목적은 뭐냐면 빛을 급격하게 꺾는 것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그레이팅입니다. 이제 수직 방향으로 그림에서는 조금 이렇게 90도 회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에서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이러한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그 빛을 한쪽 방향으로 오블리크하게 꺾는 걸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사이드월도 존재하고 빛이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사이드월 이펙트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씬하게 만들어야지만 어,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구조적 시메트리에 의해서 플러스 1차, 마이너스 1차 등 고차 회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일단은 타개하는 방법은 마치 홀로그램과 같이 이제 볼륨 그레이팅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게 이 슬랜티드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효율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 한계가 40% 정도 되고 바이너리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 슬랜티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7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80% 이상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계에서는 말씀드린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을 아직까지는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많은 웨이브 가이드 그 프로토타입들에서는 이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 가이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이 그 인풋 쪽으로 입사된 특정 패턴이 웨이브 가이드에서 폴딩이 되면서 여러 개로 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어떤 패턴이 입사를 하게 되면 인풋 커플러를 통해서 입사를 하면 익스펜더 아웃풋 커플러를 지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인풋 쪽에 입사한 빛이 예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을 때 리플리케이션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확산 과정이 진행되면서 빛의 광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패턴들이 심리스하게 연결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광 에너지 분포도 이 소스 인풋에 가까운 쪽은 높지만 멀어질수록 굉장히 빛의 아웃풋 그 인텐시티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 그레이팅의 효율을 높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그레이팅 이 복제의 효율이 또는 그레이팅이 아웃풋 커플러 표면에서 존재하는 빛의 인텐시티 패턴을 최대한 유니폼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이브 가이드에서 좀 중요한 디자인 프린서플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수학적 모델링도 들어가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제 나름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폼한 그레이팅을 어떠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유니폼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컬래버레이터들하고 이제 샘플을 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1차 샘플입니다.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서 인풋 커플러에 넣고 스탠드 아웃풋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 리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맥스웰리안 뷰라고 해서 AR 이미지를 이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파필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파필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이미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증명되고 있는 2차원 AR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심플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는 이러한 웨이브 가이드 기반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웨이브 옵틱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웨이브 옵틱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일단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액티브 타일링 웨이브 가이드 AR 홀로그래픽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의 역할은 이제 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SLM이 있고 SLM이 인풋 커플러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웃풋 커플러에서 이 스케매틱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9개로 복제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서 3x3 매트릭스 형태로 복제가 됩니다. 관측자 입장에서는 멀티비전이 형성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겠죠. SLM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똑같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벌집 모양의 같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 빠른 셔터, 액티브 타일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다가 이제 동일한 개수를 갖는 이제 셔터를 만들고 페로 일렉트릭 LC라던가 기타 더 빠른 스위처블한 디바이스를 온오프 스위치를 놓고서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동기화되는 그림인데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순차적으로 타임 멀티플렉싱으로 9장의 이미지가 각각의 국소정의 영역을 채우게 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관측자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찍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타임 도메인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디바이스를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얇은 구조에서 멀티비전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지 에어리어의 하이 데피니션 디스플레이 만들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만약에 복소 변조 SLM 같은 것이 여기서 복제가 이루어져서 9배로 멀티비전 확장된다면은 컴퓨터 제너레이트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바이 1000 이미지를 SLM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로 3000바이 3000 만들 수가 있고 4K 만약에 SLM 사용하게 되면은 12K 바이 12K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멀티 그 확장을 해서 해상도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는 SLM을 이렇게 광학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간단하게 이제 뭐 저희가 이 정도를 실제 완성도 있게 구현하려면은 이제 좀그 연차가 좀 있는 과제를 하나를 수술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실험실에서 피저빌러티 차원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뭐 대략 이런 정도 컨셉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노이즈한데 그레이팅을 저희가 폴리머 기반의 HOE를 사용하면서 좀 노이즈하게 했었는데요. 지금 영상이 조금 느린데 이것이 이제 빠르게 동작을 하면은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어서 예, 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LCD 셔터를 만들고 웨이브 가이드 옵틱에다가 SLM을 커플링 시켜서 일단 간단하게 3배 정도
3배 해상도가 확장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결상하고 관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ABC 이것은 좀 퀄리티가 좀 낮은 편이지만 일단 C하고 A가 서로 디포커스, 인포커스 이펙트를 갖는 멀티뎁스 이미지를 이제 형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빠른 액티브 디바이스와의 동기화 등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솔루션이 적용돼야 되지만은 일단 간단한 웨이브 가이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액티브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패시브 타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린대요. 패시브 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완전히 복제되어 있는 이런 멀티비전에서 동일한 시그널이 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은 액티브 타일링의 웨이브 가이드 기반이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그 패시브 타일링 웨이브가이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각각의 시그널 그 존에서 같은 이미지가 복제되고 있는데 관측자가 이러한 구조를 바라볼 때는 사실 관측자의 이 동공은 뭐 A, B, C로 표현된 존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방향성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위쪽에서는 A, 가운데서는 B, C 이렇게 해서 서로 분별할 그 이미지를 분별해서 방향성 있는 이미지를 같이 모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전체 존에서 다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9개 존에서 홀로그래픽 컨텐츠를 계산해서 이제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타겟 이미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ABC 뭐그 레터를 9개를 띄우고 요 타겟 이미지를 원거리에 결산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그 계산을 한 다음에 요 각각의 홀로그램을 방향성 있게 멀티플렉싱해서 인테그레이트 CGH를 합성을 하고 이것을 웨이브 가이드에 투입을 시켜서 웨이브 가이드 상에서 9개로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측자의 포지션에서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 각각의 시그널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원거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SLM 복제된 SLM 자체가 이제 복소 변조 SLM이기 때문에 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어코모데이션 이펙트를 관측자는 웨이브 가이드 상에서 투명한 투명한 AR 이미지를 볼 수가 겠고요. 그건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SLM을 투입을 시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오메트리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스케메트를 그렸는데 이 웨이브 가이드에 대해서 복제되는 SLM은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단형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인풋에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웨이브 가이드부터 가깝고 멀리까지 전파돼서 반사된 SLM들은 관측자보다 멀리 있겠죠.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를 잘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라인 오브 사이트에 맞게끔 최적화된 CGH를 멀티플래싱 방향성 있게 멀티플래싱을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마치 스페클처럼 보이는 CGH 패턴인데 이것을 실제로 SLM에 투입을 시켜서 관측자 관찰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부터 E까지가 있고 이것이 3차원적인 공간상의 분포를 갖고 있는 홀로그래픽 이미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상에서 구현된 결과이고 이것을 이제 2디멘셔널이 확장하게 되면은 그 이제 투명한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도 프리스페이스의 멀티플레인이 구성되어 있는 그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발표된 그 웨이브 가이드 기반의 AR 글래스들은 대부분 원거리에서 결상되고 있는 2차원 이미지인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오메트리와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웨이브 가이드에서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은 굉장히 단순한 지오메트릭 가정인데 SLM들이 멀티비전을 형성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SLM들이 이렇게 멀티비전으로 정확하게 이어붙는 게 아니라 서로 겹치기라도 하고 그다음에 웨이브 가이드 상에서 그 브레이팅들이 또 페이지 딜레이나 여러 가지 퍼터베이션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한 구조이고 다양한 상황들 뭐 에버레이션이라던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오블리크하게 전반사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웨이브의 왜곡들 또 브레이팅 자체에 갖고 있는 결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에러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냐면 이제 데이터 드리븐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아이디얼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엔 당연히 현실적인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슈를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것은 2020년도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출판한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는 논문인데요. 뭐 카메라 인도 루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그 에러 파라미터들을 추출하는 피팅을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서 렌즈 한 장이 있으면 그거의 렌즈의 에버레이션 파라미터를 실제 계측을 해서 추출하는 그런 거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그 딥러닝 테크닉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드리븐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발생되는 옵티컬 리스판스와 이론적인 모델을 거의 동일하게 이제 피팅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웨이브 가이드에 대해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띄울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 인풋 SLM부터 시작해서 이 관측자의 레티나 즉 동공을 통해서 관측자가 바라보는 이미지까지의 그 토탈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간단하게 비선형은 아니고 스페셜 인베리언트한 그런 매트릭스 모델로 구성을 하고 사실은 한 채널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LM이 복제되는 것과 상당히 그 유사하고 그것을 근사적으로 그 모델링한 구조인데 그것을 여러 채널로 멀티 채널로 해서 이 웨이브 가이드의 스페셜 베리언트한 특성을 모델링을 하고 이 매트릭스들이 갖고 있는 QHR 등 인풋 파트, 그다음에 웨이브 가이드 프로파게이션 파트, 아웃풋 그레이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페이즈 에러와 왜곡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만들고 인풋 인풋 SLM에다가 랜덤한 이미지들을 거의 수만 장, 수천 장을 어, 인풋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것을 실제 카메라, 웨이브프론트 카메라로 계측을 해서 실험적으로 나오는 결과와 이 모델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얻어지는 결과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모델 피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웨이브 가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블랙박스 같은 파라미터들이 다시 이렇게 파라미터로 피팅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홀로그래픽 이미지의 퀄러티를 높이는 이런 구조로 지금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웨이브 가이드에서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구조가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런 아키텍처를 이제 높은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레이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갖고 있는 그레이팅들은 이렇게 3차원 파이나이트한 티크니스를 갖고 있고 사이드 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전적인 그레이팅 그리고 로우 리프렉티비티에서 머티리얼 기반의 그레이팅들은 단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각 회절을 할 때, 라지 앵글 디프렉션을 할 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서브 웨브링 스트럭처의 낮은 거의 굉장히 두께가 얇은 이제 메타 서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메타 서피스들도 이렇게 단촐한 그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 페이지라던가 뭐그 서브 웨브 라드 구조라던가 이러한 단순한 지오메트리들은 여전히 라지 앵글 디플렉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한계치들이 많이 규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프리폼 구조를 갖는 자유공명 구조를 갖는 메타 그레이팅들이 이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 사실 멀티모드 그레이팅으로서 각각의 모드들이 이제 중첩을 만들어내면서 하이 디플렉션 앵글에 대해서도 높은 효율을 갖는 것이 이제 뭐 이론적으로도 설명되고 있고 많은 그 예제들이 만들어지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웨이브 가이드 즉 폴디드 아키텍처에다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폴디드 아키텍처라는 것은 웨이브 가이드 기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주제로 AR 글래스 옵틱을 얘기하고 있지만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에 실리콘 포토닉스라던가 또그 광양자 컴퓨팅의 웨이브 가이드라던가 옵티컬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이러한 웨이브 가이드 기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그레이팅과 메타 렌즈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량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메타 렌즈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메타 아톰 형태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의 또는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의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갖는 그 다이아미터가 넓은 렌즈의 이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메타 렌즈가 이제 서로 인터랙션도 상호작용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페이즈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이제 최근에 계산론적인 관점에서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컨스탄트한 G의 그 단촐한 지오메트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리폼 옵틱을 사용하면은 넌 피리어딕한 구조를 통해서 그 하이 NA의 렌즈 또는 그레이팅을 구현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AR 웨이브 가이드 옵틱스에서 어떤 난제들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표면 그레이팅으로서 상당히 팬시한 구조들을 갖고 있고 난이도가 높은데 사실 고전적인 그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같은 거 폴리머 기반이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어, 볼륨 구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HOE 구조들도 같이 하이브리드도 적용되는 것이 좀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 알고리즘들은 최근에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 실제로 학계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은 나름대로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드 조인트, 토포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데, 라지 스케일의 옵티컬 스트럭처들을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솔버를 덜 사용하면서도 이 유전율 분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아이트레이션이 돌아감에 따라서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1차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는 그레이팅의 패턴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픈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라지 에어리어의 넓은 영역에 그 EM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스탠포드 기반의 스타트업이 하나 최근에 생겼는데, 이제 플렉스 컴퓨터라고 하는 기반입니다. 산위팡 교수님, 유명한 산위팡 교수님도 여기에 지금 관여가 돼 있고, 종푸유 교수가 여기에 지금 CEO, CTO를 하고 있는데, 라지 스케일의 FDTT 기반의 굉장히 클라우드 기반의 패스트 솔버를 개발했고, 이걸 가지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인버스 디자인, 어드 조인트 기반의 인버스 디자인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데요. 어, 이제 GPU 뭐 아직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G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 FTTT의 원리를 별로 몰라도 되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이고 피직스나 옵틱스 엔지니어들은 좀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아키텍처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FTTD 기반으로 라지 스케일을 해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FTTD 기반 이런 그 폴디드 옵틱스, 웨이브 가이드 스트럭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솔버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FTTD 기반뿐만 아니라 좀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푸리의 커블드 모달 메소드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학 영역에서는 잘 알려진 그 RCW 또는 푸리의 모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병렬화를 해가지고 이 병렬화된 각각의 부분들을 서로 커플드 모드 시어리 기반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구하고 또 커플드 모드 시어리를 전개해서 컨비네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로 해서 병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버스 디자인에 적용해서 전체적인 솔버를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R 웨이브 가이드 최저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분야는 상당히 좀 간단히 소개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이 포토닉 인버스 디자인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 해서 그다음 포토닉 인버스 디자인 리서치들은 상당히 좀그 새로운 분야입니다. 딥러닝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뭐 한양대 정혜준 교수님, 또 노준석 교수님, 그리고 인터내셔널리 보면은 MIT의 존슨 교수님, 산휘 판, 조나단 판 교수님, 파라온 교수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포드 기반의 이제 플렉 컴퓨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에서도 그 교수들이 이제 많이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또 교수로 많이 임용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플랫폼, 굉장히 얇고 접혀진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떤 벌크한 옵틱스를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정보 처리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제 지금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 서피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라지 스케일 컴퓨테이션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신호 처리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톨러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실제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이제 딥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피팅하는, 블랙박스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테크닉들도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조금은 다른 홍지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아키텍처 디자인이나 옵틱스 문제를 푸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앞쪽에서 제가 네, 이쪽 분야 조금은 잘 모르는 측면도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앞에 그 그레이팅 뭐 이런 거 사용해서 AR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이제 소개를 처음에 좀 해주셨는데, 그 뭐 90Hz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뭔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스틸 이미지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영상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지. 어, 아, 아까 그 앞쪽에서 액티브 타일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예.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조금 버벅대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브 타일링은 이제 아키텍처는 되게 단순한데, 이걸 실제 구현하려면은 기술 테크니컬리 좀 많은 어, 자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만약에 30Hz를 전체로 보려면 이 SLM 자체는 이제 90Hz, 30Hz면은 270Hz로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단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측자 입장에서는 9배 해상도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만약에 9배 해상, 아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30도 시야에서 보려면은 홍지수 박사님 그 계산에는 111K가 필요한데, 또 사실 1마이크로 픽셀도 어렵지만 111K 해상도도 어려운 거잖아요. 구현할 수는 어, 없죠. 근데 만약에 SLM 자체가 빠르다, 예를 들면 DMD처럼 뭐 킬로헤르츠 단위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그 디바이스를 이렇게 복제해서 보면 음, 평균적으로 해상도 떨어지지만 일단은 고해상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특징 중에 하나는 픽셀 자체가 사실은 좀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어서, 다시 말하면 바이너리 구동을 하더라도 공간상에는 이미지는 띄울 수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띄울 수 있고, 어, 단순하게 바이너리 픽셀만 가지고도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풀 컬러 이미지들을 띄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빠른 고속의 바이너리 모듈레이터를, 투명 디스플레이죠. 투명한 웨이브 가이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3x3가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1000x10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SLM에 들어가는 로드가 굉장히 아, 예, 예.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SLM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다섯 개 정도 써서 이렇게 이어붙이면 그리고 그 사실은 이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 잘 생각하면 심리스하게 붙습니다. 실제 기존의 비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이려면 당연히 이 심이 틀이 있게 되는데 이 옵티컬리 연결하면은 뭐 심리스하게 붙일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럼 SLM을 여러 개를 쓴다고 하고, 네. 어,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가 켜질 동안에 여덟 개를 끈다 그러면은 이 추가율에서 손해보는 그런 거는 없나요? 투과율이라기보단 투과율 100%라고 하더라도 이제 에브리지 아웃이 되니까 그 관측자는 조금 덜 밝게 느낄 테지만 어쨌든 뭐 광효율 자체는 지금 그 그레이팅의 설계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SLM인데 제가 여기서 일반 SLM 써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게 좀그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 복소 변조 SLM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창을 열어놓고 네네. 하나만 켜보고 나머지는 블락을 했다가 따다다다닥 해서 전체를 보는 거니까 예, 어두워집니다. 빛의 플럭스 양이 9분의 1로 줄어들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액티브 타일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패시브 타일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 타일링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과학적으로는 액티브 타일링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벌크할 수가 디자인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붙어야 되니까 벌크할 수 있는데 패시브하게 하면은 좀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 홀로그래피 이미지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까지 이론적으로 안 풀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 뭐 이제 저희 랩도 독자적으로 냈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앞에 뒤에서 말씀드렸던 메타 리얼리티 랩도 이제 동시에 제시를 했는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게 동시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그 사악한 질문을 하면 왜 애플 같은 데는 이런 방식의 아, 예, 예, 예. 캐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 애플 같아요. 아까 발표에서 애플은 AR이라기보다는 이제 패스스루 VR 기기를 만든 것이죠. 카메라 그러니까 센서를 애플 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half 트랜스페런트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밖에 것 캡처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쏴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차이 왜 그리고 홍지수 박사님 얘기로는 그게 대부분의 인더스트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이쪽에 예, 이제 애플은 이번에 R1 칩이라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난리가 난 그런 영역인데 인텔 칩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R1 칩을 만들어서 AR 전용 프로세싱 칩을 만드는데 레이턴시를 굉장히 좁혔고 그러니까 마켓에서 메인 포인트가 옵틱이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칩의 레이턴시다. 자기는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1 칩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비디오 실습에서 레이턴시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비전 프로를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서브로는 계속 광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광학 영역에서 비저빌리티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아까 메타가 계속 광학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홀로그래픽 그 웨이브 가이드 예를 들어서 홀로그래픽 웨이브 가이드로 프로토를 만들게 되면은 아마 역효과도 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 내게 되면 이제 그 커스터머들은 뭐 사이언스를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게 뭐 스펙터를 꼈다든가 이미지 퀄러티 떨어진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좀 아직은 근데 연구소의 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어, 아까 이게 굉장히 사악한 질문인데 또 다시 네. 아까 홍지수 박사님 얘기로는 VAC 문제도 없고 밖에 거 캡처에다가 안에 집어넣고 분도 밖에 보여주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왜 애플에서 방학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실제로 보시면요, 이런 거죠. 뭐 관측자가 시스루를 손해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 비디오, 네, 이 시스루는 거의 퍼펙트한 자연이 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게 보는 세상을 보는 건데 그걸 카메라 통해 가지고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결국엔 없을 거다. 아니, 시스루. 그건 감성적인 이야기고, 네. 그게 만약 차이가 없다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레이텐시가 이제 시스루에서는 0인데 이제 애플이 만약에 뭐 말씀하신 10ms, 20ms 이하로 제공해서 완벽하게 갔다라고 하면 사실 차이점을 느끼거나 뭐 퍼티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스루도 되게 강력한 대안이다. 이렇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턴시 문제가 해결되면. 아직은 괜찮은가요? 아니, 네, 어떤가요?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는데 애플의 방향성이나 R1 칩의 혁신성이 거기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R1 칩만 붙는 게 아니라 사실 딥러닝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도 다 붙어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있고 방화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옵티컬 컴바이너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버벅대고 있는 구조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레이턴시 이슈만 해결이 되면은, 그럼 칩만 빨라지면은 그냥 애플 방식도 괜찮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아까 아무래도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AR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적 컴포넌트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전체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이제 VR은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데 AR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좁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은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실제 물체를 가리는 오클루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스루 VR 같은 경우는 영상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실제랑 차이가 없이 보여주면은 AR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 실제를 실제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 프로세싱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배터리를 이제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꺼둬도 바깥을 볼 수 있는데 패스스루 VR 같은 경우는 바깥을 보고 있으려면 배터리를 항상 엄청나게 소모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AR도 VR도 다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좀 더 VR이 시장성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패스스루 VR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강남 교수님께서 감성적인 판단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실수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감성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자연이 준 AR 시술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완전 완벽한 3D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AR이 보여주는 비디오 시술은 그냥 완벽한 2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거리감이 제한이 돼 있고 그 자체가 2D 디스플레이인 거잖아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로 리얼 월드를 보여주는 거랑 AR은 그냥 트루 리얼 3D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애플이 비디오 패스스루로 3D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구현하고 싶으면 그 어마어마한 또 광학적인 로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AR하고 VR이 그런 지점에서 조금 컴피티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3D라는 거는 뭐 나는 그냥 뭐 가짜 PI를 한 1년, 2년 하느라고 주워 듣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결국은 리얼 3D와 뭐 2D 플러스의 차이점은 결국은 그 필드 오브 뷰 문제라든지 포비아 관련 그 문제라든지 또는 그 VAC 저기 그 VA 컨플릭트 같은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게 그러면은 여전히 그 애플 거 갖고는 부족하다. 예, 애플은 VAC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상 이미지도 VAC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리얼 월드 원래 VAC가 해결되어 있는 리얼 월드도 VAC 문제가 그냥 생긴 거죠.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근데 기존의 AR은 시스루는 완벽하고 거기서 띄우고자 하는 AR 이미지만 이제 3D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아까 홍지수 박사님께 한번 물어봤던 건데, 애플 거는 아이 트래킹 카메라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아니, 안 아니, 김희 됐습니다. 교수한테. 아, 예, 예. 그 안쪽에 카메라 12개 장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당 12개예요? 아니, 토탈 12개가 되어 있는 한쪽에 6개씩. 근데 이제 바깥 보고 있는 게 한 그 몇 개 있고 안쪽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한 서너 개 넣어야 정상 작동 아이 트래킹이 될 거다는 거. 네, 예, 뭐 아이 트래킹뿐만 아니라 이제 게이지 트래킹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눈알이 돌아가는 각도까지 다 측정하고 이러려면 그리고 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카메라가 10개 이상 협업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홀로그래픽 웨이브 가이드 지금 말씀드렸는데 홀로그래픽 웨이브 가이드 CJ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듀얼 트랙인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에서는 허드 즉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먼저 들어가는 걸로 다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빠를 것 같고 이제 그 웨어러블 글래스 들어가는 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 허드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슈가 이제 팍필드에다가 여러 AR 이미지들을 거리별로 띄워주는 것이 굉장히 급박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전장에 넣는다거나 하면은 카메라로 받아서 하면은 그 딜레이가 생기면 안 되긴 한데,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몇십 미리세컨드라도 그 정도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테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래스보다 안전 문제가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그 멀티플 플레인에다가 이미지를 잘 띄워주는 게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면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밝기 문제라던가 그래서 이 웨이브 가이드에다가 3D 투명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또는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홀로그래피 이미지를 띄우는 것이 연구실 레벨이 아니라 사실 기업 레벨로 많이 가 있고 거기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네, 저도 질문 학생분들이,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 패시브 타일링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패시브 타일링 구조에서 의도한 아이박스에서 벗어났을 때, 예를 들면 앞뒤로 벗어났다든지, 아, 예, 예. 아니면 옆에 아이박스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볼 때라든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 시뮬레이션 해보셨던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제가 여기서 한 페이지를 조금 시간 관계상 뺐었는데 만약에 이 눈이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SLM 중심부로부터 눈 중심까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를 다시 계산해가지고 CGH 업데이트를 해주고 쉬프트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할 수가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이 아니라 아이 트래킹이 된 눈 포지션에 대해서 CGH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을 것이고 패스트 업데이터 하는 거는 또 알고리즘 문제이고 뒤에서 그 애플 아니 죄송합니다. 이 메타의 결과에서 보시면은 아카이브에서 여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그 뷰잉 인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뷰잉 인도를 그 바꿈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CGH를 업데이트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대신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뷰잉 인도 볼 때 선명하게 보이면 나머지 부분은 다 노이즈가 되고요. 파란색으로 살짝 눈이 움직여서 쉬프트 되면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노이즈가 되고 그 부분만 또 이미지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박스를 넓힌다기보다는 아이박스를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성이고 음, 여기서는 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블랙박스로 해놓고 최적화하는 반면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어널리틱하고 설명이 되는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단 아이 트래킹의 범위 자체는 이 SLM의 밴드위스에 조금 제한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트래킹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 트래킹 빨리 현재, 하고 CGH랑 연동돼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같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셋업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는 문제 없이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현재 SLM의 밴드위스를 보면 SLM 자체 픽셀 사이즈가 3.6 마이크로더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6 마이크로 갖고 있는 SLM 갖고 있는 필드 오브 뷰를 더 늘리거나 하려면은 SLM을 더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LM이 작아지면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이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리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SLM을 픽셀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4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그거를 축소 이미징을 해서 SLM 웨이브 가이드에다 2마이크로짜리 또는 1마이크로짜리 SLM으로 광학적으로 만든 다음에 넣은 다음 인풋을 시키고 걔를 웨이브 가이드 설계를 통해서 복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픽셀 사이즈가 1마이크로의 멀티비전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박스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까지도 지금 넥스 스텝에 연결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알키미스트에도 이제 들어가는 프린서플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주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제 웨이브가이드 타입 AR 디바이스, 3D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 특별한 뭐 이 분야를 특정해서 연구하시는 그 모티베이션이나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네네. 궁금하신지. 예. 개인적인 이제 연구 관심 분야가 사실 이제 원천적인 거에 조금 관련이 많고 저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웨이브 옵틱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 전체 광학을 요구하는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봤을 때 홀로그래픽 웨이브 AR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이제 응용 제품입니다. 이게 뭐 전체 광학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웨이브 가이드와 관련된 이 폴딩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티드 옵틱스,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닉스의 개념은 되게 제너럴한 개념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천적인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개한 이런 플렉스 컴퓨트의 이건 사실 이제 USA가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나름대로는 이와는 조금 경쟁할 수 있는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지 스케일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이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해서 이제 웨이브 가이드 홀로그래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물론 당연히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올레드라던가 아니면 큐레드 같은 거를 실험적으로 만드시고 하지만 그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학적으로 EM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풀 픽셀을 다 해석해가지고 패널 안에서 어떻게 광분포가 진행되는지 이런 가이딩되는 필드 분포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석을 저희 우리나라 보면 대기업들은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저희가 웨이트를 두고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페이스 쪽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를 좀 시프트해서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닉스 옵틱스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쪽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고유의 패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양자 소자라던가 등등에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지금 하시는 웨이브가이드 구조가, 뭐, 어쨌든 이제 보여주시는 구조상으로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컨파인먼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시는 연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이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양방향, 뭐, 예를 들면 이제 빛의 진행 방향의 그 수직인 평면을 생각하면 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네네. 있을 텐데 그 양쪽을 다 생각하시는 건지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지. 예. 201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는 싱글 윙 한 방향 구조였고 2020년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는 이제 버터플라이 아키텍처로서 양방향 웨이브 가이드 구조이고요. 양방향 구조는 이미 일반화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메인 넓히려면은
양방향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한 방향 같은 경우는 그레이팅이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이 아웃풋 쪽의 그레이팅들이 다 다른 효율을 갖는데 양방향은 이제 왼쪽으로 좀 동일하게 복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샷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그레이팅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되어 있으니까 양방향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그 하나의 이제 디자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양방향도 지금 랩에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양방향이라는 말은 이 그냥 구조는 플래너한데 빛의 이제 다니는 길이 두 네. 방향으로 갈라질 수도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웨이브 가이드가 플랫하지 않고 이제 이미의 커브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커브 웨이브 가이드에서의 광분포, 광 제어도 지금 많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연구를 안경을 되게 디자이너들이 안경을 활발하게 예 그 커브를 하시고 만들도록 있으신데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말씀 뭐 맞아 하시죠. 예. 예, 그래서 뭐 플랫한 그 구조가 아니고 이제 이미의 커브드 구조에서의 웨이브 제어 이런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성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랩을 이제 이끄시고 있으신데 그 주로 다 이 그 디자인이나 뭐 시뮬레이션 쪽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실제 공정이나 뭐 실험하는 학생들도 있으신지. 어, 그, 이제 공정은 이제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이런 공정은 콜라보레이션 위주로 가고 있고요.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라는 거 랩 베이스에서 옵티컬 벤치에서 하는 것은 다 셋업을 가지고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학 실험 거의 어떻게 보면 광학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른 랩들이 있는데 그런 랩들하고도 콜라보레이션하고 저희는 제가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쪽은 저희가 전문성이 좀 높은 편이라 그런 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 네. 산업체 같은 데서도 이제 복잡한 광학 설계 문제들을 좀 저희 랩으로 좀 많이 컬래버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네, 김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